이번 시간에는요, 인터랙션을 반영한 스토리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디지털 스토리보드에서는 사실 사용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시각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주요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기능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면 회원가입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 회원가입이 왜 필요한지, 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결제 정보를 취합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그 주요한 기능들과 목표, 어떤 것들을 달성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밖으로 사용자의 태스크 플로우예요. 사용자의 태스크 플로우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순서대로 어떤 행위로 그 결과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건데, 우리 일전에 워크플로우 설계를 하면서 게임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주로 다루는지 그 순서와 흐름을 단계별로 시각해서 보여주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사용하고 또 어떤 기능이 어떤 화면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사용 후 작용, 인터랙션하고 상태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클릭, 터치, 스와프 이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화면에 따라서 피드백은 어떻게 주는지, 예를 들어서 버튼 색깔이 바뀐다든지 팝업이 뜬다든지 등의 그런 변화들,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점일 때,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각각의 옵션에 대한 선택들에 대한 경로 표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지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뭐 페이드인이 되는지, 슬라이딩 되는지, 로딩이 되는지,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타임라인을 맞춰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성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UX적인 자연스러움과 몰입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정보 구조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레이아웃.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 레이아웃이 아닐까 생각해요. 레이아웃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레이아웃에 대해서 디자인적 관점이냐 아니면 개발적 관점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구조는 명확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구조와 시각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결국 사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도록 배치하는 방식을 말해요. 레이아웃이 정보 전달의 주요한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각적 일관성. 이 일관성이라는 거를 우린 디자인에서 통일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사용자의 주목성과 가독성. 제가 디자인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시성과 가독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가독성은 잘 읽히는 거, 글자가 잘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가시성은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두운 바탕에, 블랙 바탕에 회색 계열의 글씨를 어느 정도 먹을 두고 쓰느냐에 따라서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시성과 가독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콘텐츠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정렬에 따른 부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2학년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잘 안 했어도 3학년 친구들한테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는 그리드 시스템, 뭐 칼럼, 마진, 카터 이런 것들, 그 문자열을 배열을 했을 때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간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 요소들을 얼마나 잘 정렬을 하고 중요한 정보가 눈에 잘 보이도록 여백을 만들어주고 색상을 배치하고 시각적 강조, 폰트에 두께감을 준다든지 기울여 쓴다든지 이런 것들. 즉 레이아웃은 이 전체적인 콘텐츠의 구조와 흐름을 설계하는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랙션 요소가 반영된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는요, 이 메뉴, 내비게이션, 공통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이 레이아웃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화면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용자의 맥락과 시나리오.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이 맥락과 시나리오라는 거는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느냐와의 관계예요. 즉, 사용자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동하고 있다, 아니면 집에서 있다, 아니면은 지금 긴박한 상황이다, 라는 것들에 따른 감정, 변화, 행동을 시나리오 형태로 분해해서 각각의 모먼트를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장면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고민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UX적인 측면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에요.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면 안내 메시지가 추가로 뜨느냐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료 술기를 했어요. 술기를 했는데 이 술기의 결과로 이게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 오류가 있으면 있었다라고 피드백을 줘야지 유저가 내 행동이 맞구나 틀리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 스토리보드에서는 UX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체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 사용자의 행동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 태스크 플로우, 그 다음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했을 때 그 상태에 대한 변화, 또 타임라인의 흘러감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효과나 정보 구조 외에도 레이아웃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명확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시각화되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스토리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나 컨텐츠에서 사용자가 경험해야 될 동적 흐름하고 감정을 미리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리스트, 사용자의 행위 흐름, 그다음 정보 구조, 화면별 상세 설명, 상호작용, 애니메이션 효과, 피드백, 이 모든 게 스토리보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지 UX 시뮬레이션 할 때 효과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요, 그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제일 먼저 사용자의 행동을 정의하고 그것을 시각화할 것들을 리스트를 뽑아내겠죠. 근데 이 리스트를 제작하는 거를 우리가 펑션 트리라고 해요. 이 펑션 트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앞서 말한 클릭해야 되는 거, 행동해야 되는 거,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정의집인데요. 이 정의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시각화시키고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인터랙션, 정의 및 시각화를 하는데, 각 화면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동, 클릭한다든지 스크롤한다든지 유저를, 캐릭터를 앞으로 전진시킨다든지 뒤로 돌려보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있을 거고요. 화면 내에 들어가는 UI 요소들도 노트가 되져요. UI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버튼뿐만 아니라 정보를 인풋하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인풋하는 텍스트 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퀴즈를 풀 수 있는 팝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시로는,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로그인 화면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다음으로 사용자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피드백에 대한 설계가 명확해지면 가능한데요.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보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행동이 시스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반응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에서 앱 버튼이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얘를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핸드폰 화면이 앱의 로딩 화면이 켜지는 걸로 바뀌어요. 사실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넘어간다. 인풋 했을 때, 인풋이 뭐예요?
클릭이라는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로딩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된다라는 것들까지도 이거는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로딩이 성공했을 때 그 다음 화면으로 로그인 버튼이 나와요. 자, 이것까지도 뭐예요? 피드백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풋에 따른 아웃풋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놓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는 거죠. 피드백은 색상 변화라든지 팝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저의 뭐예요?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UI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UI가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인터랙션까지 포함한다라고. 자, 그리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상태의 재전환. 상태와 전환에 대한 거. 각 화면에 대한 상태, 입력 전과 입력 중일 때와 오류 등일 때, 입력 후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입력이 성공했을 때, 입력에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상태 간의 전환, 슬라이드 시킨다든지, 페이드 시킨다든지,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들어와야지 내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내가 행위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라서 화면 설계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제시를 해줘야 돼요. 연출자가. 그 다음으로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로우와 분기. 플로우와 분기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유저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틀렸음에도 맞았다고 생각하고 맞았음에도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 사실은 분기를 나누는 거는요,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코끼리는 코가 깁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은 퀘스천에 대한 답이에요. 퀘스천 1번에 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만약에 유저가 문제가 뭐였어요? 코끼리의 코는 깁니다 라고 했을 때 O라고 했을 때는 정답, X라고 했을 때는 오답이에요. 그러면 이 오답이 됐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이미 분기가 나뉘었죠. O와 X로 분기가 나눴어요. 자, 정답을 선택했을 때는 빵빠레를 울려준다. 네, 오답을 선택했을 때는 다시 문제를 선택하게끔 한다. 이거는 지금 이지선다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지만요. 분기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이 5점 척도에서는 자, 정답이 X, 1번이 X, 2번이 O, 3번이 X, 4번이 X, 5번이 X라고 할 때 정답은 2번만 해당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돼요. 1번을 선택한 사람은 3번 문제를 다시 풀고 오세요. 3번을 선택한 사람은 1번부터 다시 푸세요. 4번을 선택한 사람은 본 문제를 다시 푸세요. 5번 문제를 선택한 사람은 2번부터 다시 푸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로를 다시 세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각각의 경로가 다시 세팅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플로우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플로우 안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마치고 이 답에 대해서 이해도를 향상시켰을 때 다시 돌아와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음 화면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 분기 구조를 시각화해서 우리가 플로우 차트 같은 것도 그렸죠? 이런 것들을 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스토리보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효율성이 높은 아이는 바로 페르소나와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이유는 실제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단계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함이에요. 페르소나에 따른 인터랙션 경로를 보여주면서 야, 이 유저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더라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유저의 전이맵을 그리는 거예요.
유저의 전이 맵을 그리면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 행동에 따라서 내가 이 지점에서 이런 행동을 시켰더니 여기서 페인 포인트를 겪더라.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갔더니 파인 포인트가 들어오더라 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보드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사용자의 행동, 피드백, 상태 변환, 전환 효과, 그 다음에 플로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표현할 건지, 페르소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시각해서 설명해야 돼요. 실제로 비즈니스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사용자가 경험할 상호작용을 미리 체크하고 검진하면서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비용적인 거, 이 비용이라는 건 물리적 비용과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요.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제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피드백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로 피드백의 원칙에서는요,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에 맞춰서 어떤 아웃풋을 줄 건지에 대한 설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인지할 것. 그래서 인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것만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용자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지시키는 거,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오류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그게 오류가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도 인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작업이 완료했을 때, 이런 의미 있는 순간에 피드백을 주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피드백은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 효과를 전달돼야 돼요. 피드백이 너무 많으면 사용자는 그것들이 부담이고 노이즈라고 여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가상현실로 간호술기 교육을 했던 컨텐츠의 VR 컨텐츠의 스토리보드입니다. 제가 요 예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 공간은요, VR로 보여지는 간호처치실이에요. 여기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챙기고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예비 간호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처치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간호사실 내부 처치실 전경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에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 투약 정보 카드하고 라벨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휴지통을 배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찬장, 이 진열장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여기다 쭉 설명을 해놨어요. 쓰레기통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이 쓰레기통이 각각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세 가지 타입의 쓰레기통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해줬고요. 나레이션이 뭐라고 했냐면, 손바닥 면을 하늘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손이 나왔죠? 이게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 트래킹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에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의 인포메이션 정보에는 환자 정보, 라벨, 투약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이 스토리보드만 딱 요 페이지만 봐도 대략적으로 간호사가 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필요한 물품을 챙겨야 되고, 그 물품을 챙기기 위해서 환자 정보와 라벨, 투약카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화면에는 앞에 나레이션에 따라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뒤집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손바닥을 뒤집으라고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환자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며 환자 여기 카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환자 정보, 라벨, 투약카드 정보가 뜬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단계별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자, 내가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 투약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손바닥을 실제로 뒤집었더니
이렇게 뒤집은 장면 보여주고 투약 정보와 카드 이런 정보들이 뜨는 거예요. 인터랙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거나 스킵되면 스토리보드를 보고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이랑 그 외에 다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지금 보니까 세면대 앞에 펌핑 비누가 있고 소독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가 있대요. 근데 세면대는 블루로 글로우 처리를 해달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세면대죠. 자, 펌핑 젤을 통해서 보면은 클렌징 젤이 펌핑하면 젤이 나온대요. 지금 이 블루로 나온 이 부분이요. 클렌징 젤인가 봐요. 펌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블루 처리가 돼 있네요. 세면대에 수도꼭지에 손을 가져다 대면 물이 나온대요. 지금 이 화면이 너무 멀리 잡혀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펌핑해서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손소독통을 펌핑하는데 손소독이 진행되면 손소독을 진행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음.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가냐면요. 휴지통에 우리가 손을 실제로 씻어야지, 물로 씻어야지 손 소독제를 발라서는 이 술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저는 뭐예요? 물로 손을 씻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면요. 그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 여기에 준비 물품이 나와요. 자, 준비해야 되는 물품은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한테 요거 놓치지 말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정말 상냥하고 친절한 스토리보드는요. 페이퍼 맨 앞에 자, 무슨 색으로 쓴 것들은 누구용, 무슨 색으로 쓴 거는 누구용 이렇게 해서 다 구별을 해줘요. 그리고 자, 지금 두꺼운 글씨로 해당 사항이 없는 물품을 선택할 때는 카트에 자석처럼 밀려서 튕기기, 이건 누가 봐야겠어요. 개발자들을 위한 코멘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물건을 집어서 카트로 옮긴다. 여기도 보면은요, 명확하게 손이 움직임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화살표가 붙어요. 이렇게 물건을 카트에다 갖다 놓고 내 손을 펼치면 이렇게 물건이 밑으로 때려진다. 이동 방향이라는 게 보여요. 자, 이게 처음 초기 단계에 만들어진 스토리보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심플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랙션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다 나와요. 하다못해 지금 보면 수액 봉투를 찢어낸다라고 했을 때 수액 봉투를 잡으면 수액백이 찢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 것까지도 표기가 다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액 봉투를 찢어냈고 뜯어낼 때도 수액백 찢는 애니메이션 들어오고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것들을 절차적으로 보여주고, 자, 이 수액백을 다 뜯어놓고 나면 팝업 퀴즈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모두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팝업이 닫히고 오답을 선택했을 땐 경고음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팝업을 닫고 싶으면 정답을 맞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상냥하고 어떻게 친절하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피드백의 유형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각적. 두 번째, 음향. 세 번째, 햅틱. 자, 시각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버튼 색상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로딩하는 스피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화면 전환 같은 거, 메시지 알림창, 툴팁이나 배너 같은 것들, 툴팁 배너 이런 거, 토스터 같은 것들 이렇게 뜨는 메시지들 있죠? 이런 것들 툴팁이라 그러고, 피드백 같은 경우는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 알림음,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나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햅틱, 우리가 흔히 아는 진동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촉각 신호 같은 것들 모바일에서나, 우리가 사실 촉각이라고 하면은 손으로 만지는 촉각? 근데 사실 요즘에는 오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오감을 체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우리한테 햅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짚는 거는 그 스토리보드 작가가 정말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건데요.
피드백을 사용자가 버튼을, 링크를, 메뉴를 이 UI로 조작한 후엔 당연히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중요한 변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작업이 중간 정도에 저장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는 피드백이 꼭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올바르지 않거나 시스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진입이 불가한데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아직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주의 경고를 인터페이스로 피드백으로 제공해야 돼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진행 상황을 보여줘야 돼요. 업로드, 다운로드, 로딩 이런 것들. 안 그러면 유저가 무슨 생각했냐면 다운된 거야? 고장난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률이 많아지겠죠. 우리가 유저한테서 원하는 거는 오랫동안 여기에 머무르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의 시작, 완료 또는 모두가 전환될 때, 예를 들어서 씬 A에서 내가 문이 있었어요. 동굴이 있었다고 합시다.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 입구에 딱 썼을 때 여기에서 장면이 전환돼서 동굴 안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워프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장면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전환에 따른 여러 암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전환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로딩이겠죠. 로딩하는 화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각 장면, 컷마다 그 피드백 요소를 별도로 표기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 로그인 버튼 클릭했을 때 시각적 피드백으로 버튼 색상 변화라든지 로컬 스피너를 등장시킨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로 로그인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또 애니메이션 효과나 전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아까 전처럼 이렇게 장면이 변경이 될 때, 장면이 이렇게 굴에서 굴 밖에서 굴 안으로 들어갈 때 동굴 입구에만 딱 갔을 때도 워프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애니메이션 로딩 창이 뜬다든지 아니면 장면이 소용돌이처럼 휘리릭 말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음향이나 햅틱 서비스 이런 것들도 주석에 추가를 해놔야죠. 그래서 코딩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운드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전송이 완료되면 요 사운드 나온다.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메시지 창으로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문구 넣어주는 거. 이거는 개발자들끼리의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석 따는 거는. 자, 그리고 피드백의 강도, 지속시간, 반복 여부 등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퀴즈가 나와요. 이 퀴즈가 나왔을 때 이 퀴즈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피드백을 줄 건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총 5개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오답을 선택했을 때 3회까지는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하지만 3번째마저 틀렸을 때 4번째부터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근데 문제를 풀 수 없으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3번째부터는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식의 룰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도, 지속시간, 그 반복 여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계를 해놔서 이 모든 규칙이 퀴즈를 풀 땐 동일하게 적용되게, 씬 1에서 퀴즈를 풀 때나 씬 5에서 퀴즈를 풀 때나 이 동일한 규칙이 적용이 되게, 학습자는요 한 번 인지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해요. 그렇지만 모르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알고 보면 이 상황은 매우 흡사한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 유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의 개성 및 일관성을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단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서비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퀴즈에서 내지는 팝업에서 내지는 버튼에서 넣어주되, 그때 전환이나 이런 반응에 대한 피드백은 일관성 있는 스타일을 유지를 해주면 사용자의 신뢰도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터랙션 스토리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용자의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 피드백을 주되 최소한의 정보로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되고요. 스토리보드에는 각 인터랙션 후에 시각적, 음향적 피드백이 그림이나 설명, 주석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의 강도, 지속시간, 반복 여부, 개선까지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신다면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요. 스토리보드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스토리보드를 생성해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그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스토리보드 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 놓은 친구예요. 실제로 이거를 생성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얘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배경, 그 다음에 뭐 장면, 캐릭터, 소품, 배경 같은 게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면 공간 설정이 완료가 돼요. 자, 여기에다가 원하는 색깔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배경만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천여 명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고 말풍선이나 소품 이런 텍스트 박스, 캐릭터 표정, 의상, 피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가능하고 너무나 다 좋은데 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제공된 자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변형이 가능하고요. 완전한 스토리보드로서의 자유도는 좀 낮아요. 거기다가 이제 디자인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UX나 UI 바탕에 앱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복잡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인터랙션? 동적 효과, 세밀한 인터랙션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사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스토리텔링이나 수업 자료,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뭐 만화, 역사, 타임라인 이런 거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그다음에 비전문가용으로 그냥 아이디어나 기획 같은 거 할 때, 그다음에 팀에서 아이디어 그런 거 구현할 때 주로 쓰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사용할 때는 지금 피그마예요. 피그마 쪽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3년이나 된 애예요. 사실 저는 피그마보다 핸드 드로잉으로 스토리보드 하는 세대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XD 위주로 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니까 지금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모든 데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주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피그마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 툴이기 때문에 피그마 같은 경우는 그 UX, UI 쪽 설계하는 거, 와이어프레임이라든지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계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실시간 이제 작업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팀 단위로 이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공유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뭐, 러닝 커브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터페이스와 기능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비전문가들한테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추천하는 거는 와이어프레임, 프로 차트, 뭐 전이맵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 용도 등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협업 중심의 프로젝트에서는 이 친구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거고 내가 학생들한테 원하는 스토리보드의 퀄리티가 뭐 피그마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핸드 드로잉을 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에 익숙한 뭐 피그마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스토리보드 이거를 사용하시든지 편한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토리보드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까지 어떤 류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지 잘 고민해 오세요. 다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거는 다음 주제는 이제 게임으로 해서 우리 이 기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의 세계관을 넓게 잡아오지 말고요. 아주 쇼타임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잡아가지고 오시면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